자, 3월 2일자 밸류체인스 시장 마감 휴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시장이 좋았습니다. 근데 뭐 관련해가지고 그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중화된 모습보다 좀 보여가지고 그 일부 소외받는 종목을 다 보유하고 계신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의 상승 자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본 시장과 그 국내 시장의 그 간략한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그 지난번 마감 휴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준율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와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ISM 그 PMI 제조업 지수가 49.5, 그러니까 예상치인 48.59, 그리고 이전치가 48.2였는데요. 이 부분보다 49.5로 발표가 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엔화의 가치는 하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수출주 중심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 마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이 지난달에 29일 지급 중률을 17%로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2조 2천억 위안 가량의 유동성이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정부의 그 중경시의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구조 개혁 방안을, 그리고 공신부의 경우에는 철강, 석탄, 시멘트, 조선, 유리산업의 노후 설비 교체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서 상승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경우에 중국에 대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외환 보유액이 계속 감소해서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그 증시는 상승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주시장의 경우에는 유가가 예상보다 그 유가도 그 상승을 했고요. 예상보다 상해야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미국 증시의 호조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외국인의 수매세가 이를 뒷받쳐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이 그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로 이전치인 플러스 2.2%보다 그 하락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달러 원 환율 자체가 1227.50원까지 하락함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달러 원 환율이 미국발 경제지표 호조세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하락 출발했는데 이후에 저가 매수세와 위안화 절하에 따라서 보합권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내고 물량과 더불어서 중국 증시가 4% 이상 상승하고 RBA에서 외환보유고의 5%를 원화 자산에 투자했다는 소식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채권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예상했던 부분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증시 전망, 그리고 외환, 채권까지도 예상이 일정 부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하루인데요. 그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위안화 절하 고시와 무디스의 중국 시용 등급 하향 조정에도 아시아 증시들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광공업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서 약세폭은 제한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10선에 매도함에 따라서 그 커브는 스티닝해졌는데요. 자, 대략적으로 간략한 요약 부분이 이렇고요. 이제 그 정밀하게 내용을 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 및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서 1950선까지 그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외국인이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갖다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철강 화학 업종과 수출주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60%, 30.76포인트 오른 1947.4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그 1961.31포인트를 갖다 기록한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즉 지준율 인하로 중국 증시가 호조세를 갖다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건데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26%에 마감을 하면서 그 중국의 진율 인하가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포스코 등의 주가가 크게 올랐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유가가 오른 부분도 있고 최근 환율 효과로 수출주에 관심이 몰리면서 증시 전반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 살펴본다면 외국인이 3,784억 원의 순매수를 해서 4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갔고요. 이날 외국인이 사들인 금액은 지난해 5월 15일, 그러니까 4,799억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3,970억 원의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도 3,510계약이나 그 매수를 했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매매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2,234억의 매수 우위를 갖다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째 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142억 원에 그쳤는데요. 투신권만이 1,838억 원 가량을 팔고 보험이 580억 원, 그리고 증권이 436억, 기금이 261억, 그리고 사모펀드가 223억 등 골고루 그러니까 매수로 오히려 전환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4,124억 규모의 순매도가 출현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수급적으로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상승한 시장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3.76%가량 상승한 철강 및 금속 업종을 비롯해서 대부분 올랐는데요. 의약품의 경우에는 3.06%, 그리고 의료 정밀이 2.85% 각각 올라서 뒤를 이었고,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개설 기대감이 작용한 증권도 2.78% 상승했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2.74%, 전기가스업이 2.24%, 그리고 건설업이 2.24%, 기계 쪽이 2.02% 등 전체 상승폭 자체를 갖다 웃돌았는데,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36% 내려서 그 대조를 갖다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알뜰폰이라든지 그 부분 자체가 작용하면서 통상적으로 갤럭시 S7이나 G5 같은 신제품 출하 효과가 있을 때는 통신주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그 부분 자체가 그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업이 일단 3.36% 그 하락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가 1.76% 올라왔고요. 그리고 중형주가 1.32, 그리고 소형주가 1.06보다 오름폭이 대형주 쪽에 쏠림 현상이 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고른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6.55% 오른 포스코를 딱 포함해서 S-오일, 그리고 LG화학, LG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고려아연 등의 그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정유화학, 철강 업체들이 큰 폭의 상승을 갖다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같이 상승했네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기아차,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등의 주요 수출주들도 오랐는데요. 반면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4.50% 내려서 낙폭을 키웠고, CJ와 한국타이어, 한원시스템, 그리고 NC소프트 등도 이날 약세를 갖다가 기록하였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철강 금속 부분이 고무적이었고 수출주 위주의 상승폭 자체가 좀 컸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도 공작기계 부분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에 팔기로 한 그 두산 인프라코어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장중에 말씀드렸던 오후장 그 특징주에서 세밀하게 분석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과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도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현재 그 증권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NH투자증권 자체를 갖다가 추천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커버리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해 영업 손실을 갖다 기록한 핫텍은 당일 같은 경우에 20%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보호회수 해제 부담이 작용한 동부건설 역시 6% 이상 그 급락하는 흐름을 갖다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3억 1686만 5천 주 정도 수준을 보였고요. 거래대금은 5조 1104억 3,400만 원 갖다 기록했는데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572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243개 종목이 그 하락하는 형태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상승폭이 컸던 하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와 하한가 종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56개 종목이 보합에 머물렀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미증시 급등 및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660선 갔다가 회복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 마감하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4월 연속 매수 우위를 갖다 보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0.63포인트, 그 1.63% 오른 662.25를 갖다 기록했는데요. 지수는 7.57포인트 오른 채 그 거래가 시작된 뒤에 꾸준하게 상승폭을 갖다 확대하였습니다. 전날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전거래일보다 2.11%, 2.89% 오르면서 국내 증시에도 그 상승을 갖다 부추기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 투자가의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을 기회로 차익 실현에 오히려 나서는 그 반대적인 모습을 갖다 좀 보였습니다. 그 지난달 29일에 순매수를 갖다 기록한 개인과 기관이 이날 그러니까 당일 같은 경우에는 각각 327억 그리고 205억의 매도 우위를 갖다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633억 순매수를 갖다 기록하고 4월째 그 매수 자체를 갖다가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차익과 비차익을 갖다 합쳐서 158억 원의 매도 우위를 갖다 보인 상황이었고요. 업종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업종 가운데서 제약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4% 가까이 올랐고 뒤를 이어서 기타 제조가 3.45 그리고 유통이 2.63 그리고 정보기기가 2.49 업종 등이 큰 폭의 상승을 하다 보였는데요. 반면 종이 목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17% 그리고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1% 그리고 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0.74% 등의 업종이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쪽 업종의 상승 자체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 모든 종목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7.2% 상승했고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동서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로메드와 코미팜, 인트론 바이오 등 그 제약 바이오주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마카오 카지노가 2월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소식 때문에 파라다이스 주가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면 카지노 관련주의 그 반등이 이루어질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GKL이 오히려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파라다이스 쪽이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갖다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가운데는 코스닥 세넥이 그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의 그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달 15일에 상장한 안트로젠이 미국 그 일본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가격 제한폭까지 그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지난 29일 첫 거래를 갖다 시작한 그리고 큐리언트도 올 상반기 중에 기술 수출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오텍의 경우에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갖다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 이상 상승했고요. 디오의 경우에는 그 중국과 미국, 일본, 호주,
이란 등의 9개국과 국제 그 다자간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뒤로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미국 체외의 진단업체를 갖다 인수하고 해외 시장 갖다 진출하기로 한 바디텍 매드도 그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요, 그, 저희 그 밸류체인스에서 제공하는 5전장 특징주와 5장 특징주 그 방송을 갖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와 관련된 분석 의견을 갖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CL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로 29.88% 급락하였고요. 경진의 행령과 비행설이 불거진 플렉스컴의 경우에도 28.33%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 관리 종목 편입이나 그 상장 폐지 쪽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자체에 재무제표 상황에서 실적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점검하시는 시간을 갖다 가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코스닥의 거래량은 5억 1203만 주로 거래대금은 3조 55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상한가 한 개 종목을 갖다가 포함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인트론 바이오가 상한가 간 거죠. 예. 아니죠. 잠깐만요. 네, 안트로젠입니다. 죄송합니다. 종목이 많아서 저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상한가 한 종목을 갖다 포함해서 695개의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한가 한 개 종목을 갖다 포함한 361개 종목이 그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88개의 종목은 보합으로 장을 갖다 마쳤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에 비해 가지고는 코스닥이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고요. 해외 그러니까 그 시장 중에 아시아 시장의 일본과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는 동반 급등했는데요.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대만이나 홍콩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증시는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정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전일보다 661.04엔 그러니까 4.11% 오른 16,746.55에 거래를 갖다 마감했는데요. 토픽스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48.78에 그 플러스 3.75% 상승한 1349.61에 장을 갖다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니케이 지수가 16,700선을 갖다 회복한 것이 지난 2월 8일 이후에 3주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경기 지표 호재에 따른 달러화 강세에 일본 증시의 수출주들이 크게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환율이 전일보다 달러당 1.19에 1.05% 오른 그 114.29엔에 거래되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갖다 보였다는 점인데요. 달러당 엔화 가치 자체가 114엔대를 갖다 기록한 게 지난 2월 17일 이후에 10거래일 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도시바가 6.62% 상승했고 파라소닉이 6.89 그리고 샤프가 2.34 소니가 5.24%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주들도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닛산 자동차가 3.86 토요타 자동차가 3.46 마츠다 자동차가 6.13% 상승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도쿠야마가 1.26% 하락했고요. 토어아이언이 0.66 그리고 그 마루하니치로 로코코퍼레이션이 0.39 하락하는 등 그 수출주 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주 쪽이 상승을 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 강등 악재도 불구하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을 했죠. 예,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하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111.50포인트, 플러스 4.2% 오른 2845.81에 장을 갖다 마쳤는데, 블루칩을 갖다 중심으로 한 CSI 300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4.1% 상승한 3051.33의 거래를 갖다 마감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 급증과 외환 보유액의 불안정을 이유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 자체가 오히려 그 내일 열리는 그 양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다 높여주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갖다 더 키우게 됐는데요.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택시장의 문제가 양에서 논의될 거라는 예측에서 부동산 관련주들이 증시 상승을 갖다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주인 하윤부동산이 7.14% 상승했고요. 그리고 폴리부동산 그룹이 4.41%, 그리고 왕코부동산도 6.43% 상승했습니다. 원자재주들도 일제히 올라서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 아니콘치 시멘트 같은 경우에 7.14% 상승했고, 강서구리가 6.54, 마나폴리우레탄이 3.18, 그리고 내몽고 보토철강도 2.55%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서도 보여지는 부분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 철강이나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사이클 자체가 이제 업황이 그 넘어오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업황의 교체 사이클 자체를 갖다 키친 파동이나 그 주글럭 파동으로 내용들을 갖다 살펴보면 돼요. 그 중에서 봤을 때 지금 원자재 시장의 상승 자체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라가미 군유가 이야기하는 주식 사계 국면에서 금융장세 막바지 국면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갖다가 빗대어서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정 2파 국면에서 상승 3파 국면으로 진입하는 국면에서 이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원자재 시장의 상승 자체를 갖다가 기준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 자체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상승장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은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그 중국 농업은행이 3.46%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국은행이 3.72, 그리고 중진은행도 4.83% 상승하면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갖다가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명유업이 3.72 하락했고, 북경천운바이오가 8.95, 그리고 상해금강 국제호텔개발이 1.13% 하락 마감했는데요. 중국 증시의 상승세는 마찬가지로 대만과 홍콩 등의 중화권 증시에도 호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 가건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다 58.36포인트, 0.69% 상승해서 8,584.05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가건지수는 연중 그 최고치 기록을 갖다가 갱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호나이 정밀이 그 2.32% 상승했고요. 유안타 금융주주가 2.30%, 그리고 반면에 AOC 같은 경우에는 4.72, 그리고 GNL이 8.89% 하락 마감했습니다. 홍콩 항생종합지수의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600.54포인트, 3.09% 상승한 2만 800개 거래가 갖다 마쳤는데요. 항생종합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만 선을 넘긴 게 지난 1월 8일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ELS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락인 자체가 발생할 정도의 하락폭을 보였었는데요. 당일 같은 경우에 이제 2만 포인트를 갖다 넘어섰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일단 진입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페트로차이나가 3.68% 상승했고요. 그리고 중국해양 석유총공사가 3.26, 그리고 중국 석유화학 그 공집단공사가 시노팩입니다. 이게 그 5.07, 그리고 중국 센후아 그 에너지가 6.745원 등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갖다 보인 게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그 시황적인 부분에서 그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현재 국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원자재와 철강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그 내일부터 열리는 양해에서 공급 그 관련된 구조조정과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일자 마감 시황에서 한 차례 언급도 드린 바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일자 마감 시황에서 그 말씀드렸던 중국 지준율 인하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갖다가 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현재 3월 1일 날 그 진행을 했다 한 부분인데요. 29일 날 그 7시경에 이게 발표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인데,
지난 29일에 인민은행이 3월 1일부터 모든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갖다 0.5% 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형은행들의 지준율 같은 경우에 17.5%에서 17%로, 그리고 중소형은행의 지준율 같은 경우에 15.5%에서 15%로 인하가 됐는데요. 또한 이번 조치로 시중에 6,800억 위안의 본원통화가 공급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이번 지준율 인하는 다섯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지준율 인하 이후에 시장은 줄곧 그러니까 지준율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갖다 중심을 두면서 지준율 인하 같은 공격적인 통화 완화 조치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조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보다 오히려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마감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갖다가 한 부분 자체가 배경 자체를 갖다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배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유동성 경색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에 외환 평형 기금이 대폭 감소했는데 더불어서 춘절 연휴 전후로 해서 대규모로 공급한 유동성 가운데 이번 주 그러니까 2월 29일에서 3월 4일까지 1.16조 위안,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3월 7일에서 11일까지가 0.23조 위안 RP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RP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춘절 후에 은행 간에 그러니까 시장 간의 리포 금리 자체가 급등을 했는데요. 시중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월 말에 금융기관이 위안화 예금 잔액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약 0.68조 위안의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갖다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준율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충분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양의 개최 전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있는데요. 지난 2월 25일에 증시가 폭락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이 1일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센티멘트 부분,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한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준율 인하는 이례적인 주말이 아닌 월요일에 단행한 것이 정부가 시장의 공포 심리를 갖다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갖다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그렇다면 인하의 배경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하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준율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발표가 된 배경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목적이 어딘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인하의 목적 자체는 자본 유출과 경기 둔화의 방어, 그리고 현재 이 국면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9일에 지준율 인하 목적 자체가 춘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 해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자본 유출에 따른 본원 통화 감소를 방어하면서 경기 둔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수출과 외국인의 직접 투자 부분의 증가로 대량의 외평한 기금이 유입되었고, 인민은행은 이러한 외환자금을 갖다가 사들이면서 본원통화 공급량을 갖다 꾸준히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자본 유출이 심화되면서 인민은행의 외평한 기금 증감액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서 본원통화 공급량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정부가 공개 시장 조작과 담보 보완 대출 등을 갖다 통해서 본원 통화의 공급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을 갖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유동성 자금이 레포 자체에 그러니까 만기 도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중국의 경기 둔화와 투자 수익률 하락 및 자산 가격 버블 우려 등으로 자본 유출은 현재로서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본원 통화의 저원 감소는 더더욱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에 인민은행의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 시장 조작 등의 수단도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계절적 자금 수요가 높고 6월 정리로 해서 주가 인하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뚜렷한 통화 공급이나 경기 부양보다는 투자 심리 개선 효과에서는 지준율 인하 자체가 분명히 작용한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가 뚜렷한 통화 공급이나 대규모의 경기 부양 기대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금주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공개시장에 만기에 도래될 자금 자체가 9,300억 위안인데 이번에 공급되는 유동성 자체가 6,800억 위안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통화 완화가 정부의 통화 완화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인데요. 지난 G20 회의에서 저우쇼찬 인민은행 총장이 처음으로 중국의 통화 정책을 안정적인 수준의 소폭 완화라는 기조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인민은행이 줄곧 안정적인 통화 정책으로 표현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취약한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 안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기조는 기존의 온건에서 온건보다 다소 완화로 전환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지난 26일에 G10 장관 회의에서 인민은행 총재인 조우 샤오찬이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의 여러 수단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바로 며칠 뒤에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지준율 인하 단행이 그런 발언과 맞물리는 조치로 지금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인데요. 올해의 핵심 과제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비롯해서 경기 하강 부분에서 정부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건데요. 현재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좀비 사업에 대한 정리를 강력하게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작용 자체가 정부 책임하에 어느 정도 해소해줘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공급되는 유동성 자체가 장기 자금이면 이는 부동산 가격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전일 강조시에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는 명확하게 일단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도 1, 2선 도시에서만 일어날 건지 부동산 투자 활성화가 이어질 것인지가 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중국 증시 자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살펴봤을 때도 부동산 쪽이 상승폭이 컸다는 부분이 이걸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 지준율 인하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로 인해서 지준율 인하라는 측면이 발생하면 위안화 약세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통화 공급 자체가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 자체를 공급하게 되면 환 자체는 약화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의 버블 자체도 지금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당분간 진정을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의 약세의 근본 원인 자체가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둔화와 그리고 신용 리스크의 확대 그리고 불안정한 환율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시장의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견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약세는 현재 불가피한 상황일 것이고 29일 저녁 6시에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하고 역내 위안화 환율을 바로 0.01 위안이 급등하는데요. 그리고 1일 인민은행이 위안화 기준 환율을 소폭 절상시키고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위안화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선 도시의 현재 주택 가격 버블 우려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 말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 선회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1월에 70대 그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로 작년 말에 그 플러스로 전환한 뒤에 반등폭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상승률이 평균 18%로 2와 그 3선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제조업 수익성의 하락과 주식시장의 폭락 등 환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선회와 일선 도시의 제한적인 토지 자원 사용에 따라서 자금이 일선 도시의 주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 자체가 지율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 이 현상이 오히려 또 쏠림 현상을 갖다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6월 정도에 그 추가적인 그 지준율 인하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인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 3월 3일부터 해서 그 3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양해에서 실질적으로 공급 과잉과 관련된 구조조정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스트리머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국방의 예산 부분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2선 도시와 3선 도시의 그러니까 1대1로 정책에 의한 인프라 투자 자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준율 인하 자체는 경기 부양 측면 자체에서 1단계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위안화 약세 기조 자체를 하기 위해서 공개 시장 개입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그러니까 원자재 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대출 부분 자체가 일단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중국 증시 자체는 진정성 그 진정되는 국면을 갖다가 맞을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증시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갖다 받는 부분 자체가 조금 호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인율 인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내용 자체는요, 그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그 오전장 특징주와 오후장 특징주에서 관련된 그 섹터와 그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과 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갖다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갖다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 현재 해드리고 있는 마감 시황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청취하신다 그러면 오늘 시장 자체를 갖다 해석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8시 41분인데요. 8시 41분 현재 그 야간 성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9.30, 그러니까 0.25포인트, 마이너스 0.10%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 주체별로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0.07% 상승 중에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1,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13,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좀 빠지고 있네요. 0.31 정도 하락 중에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0.06. 지금 S&P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8, 마이너스 0.27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자체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시장 자체에 대해 가지고 내일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또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감 시황 관련된 그 방송이었고요. 자, 저희 밸류체인스는 그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갖다가 돕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갖다 하고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갖다 나누고자 합니다. 방송 그 보신 분들께서는 한 번 더 저희 방송에 그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회원 관련된 단톡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회원 가입을 갖다가 하셔서 같이 단톡방에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나눠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갖다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리스크를 갖다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밸류체인스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